네, 오늘 11장 1차시 매체를 활용한 상담적 접근입니다. 오늘 미술, 게임, 문학작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매체를 통한 상담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3번 문화작품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살펴보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 미술, 2번 게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은 개별적 요구를 가진 영유아의 적응과 발달 지원을 위해 매체를 이용한 상담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자기 지각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성인 상담과는 달리 상담자와 대화로만 상담을 하게 된다면 집중하기 어려워하며 상담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표현을 돕기 위해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그 적절한 매체 중에서 세 가지, 미술, 게임,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담 접근 기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치료적 물체와 수단을 가리켜 상담적 매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담적 매체, 미술, 게임, 문화작품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울러 상담자는 매체의 상담 효과를 위한 활용 방식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의 특성, 영유아의 발달적 양상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미술의 매체가 어떻게 투사하면서 자아를 찾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의 치료적 효과입니다. 미술은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활용되는 시각적 매체입니다. 미술 작품은 주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으며 미술 활동에 몰입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정화작용, 의사소통, 다양한 감정, 충동성과 통제력 등의 갈등 요소를 미술을 사용하여 발산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영유아 발달과 진단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영유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만들고 조절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미술활동은 영유아의 정서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대소근육 발달, 협응 기능 등이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영유아가 만든 미술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내적인 상태를 인식할 수 있고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을 매체로 한 미술치료에서는 치료적 속성이 있는 미술활동을 하면서 정화와 통합, 승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술치료는 정서 문제를 가진 영유아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감각통합이나 의사소통 감정 정화를 위해서도 치료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이 미술을 통한 정서적인 치유활동은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에게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표현과 승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자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의 치유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담자는 미술을 통해 꿈, 환상, 경험 등을 심상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미술은 내담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통제를 덜 받게 되어 방어를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미술은 어떤 유형의 대상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으므로 필요할 때 작품을 재검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이 공간 속에서 연관성이 발생합니다. 언어는 일회성에 그치지만 미술은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림 속의 표현에 아동의 심상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합니다. 그럼 미술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미술치료의 기법을 적용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과정은 먼저 영유아의 상담적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투자 검사인 그림 검사를 실시합니다. HTP, 짐, 나무, 사랑 그림 검사를 통해 영유아의 자아인식과 자아존중감을 가늠하고 가족화나 학교화를 통해서 영유아와 가족,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또래 간의 관계 표상을 살펴봅니다. 부모 상담을 통해 영유아가 당면한 어려움이나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투자 검사로서 그림 검사의 해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림 검사 과정에서의 영유아의 태도와 몰입 정도 등을 관찰하여 마음을 드러내는 검사에 대한 저항 여부를 가늠해 봅니다. 검사 해석의 결과를 감안하고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일정 기간 영유아에게 의미가 있는 경험이 되도록 활동을 구성합니다. 활동마다 영유아가 경험하고 표상하기를 기대하는 바를 목표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재료, 기법, 주제 등을 적용한 미술활동을 구성합니다. 미술활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익숙한 재료를 사용하되 충분한 활동 시간과 수용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도록 유의합니다. 영유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동안 영유아들의 무엇을 표상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지웠다 그렸다 하는지 영유아가 강조하고 열중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미술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초기 단계는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참여한 영유아들이 상호 간의 친밀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구성합니다. 둘째, 중기 단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행동 방향으로 전환 가능한 매체와 기법을 적용합니다. 셋째, 마무리 단계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가급적 공동 작업을 하며 또래 간의 우정을 나누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활동이 바람직합니다. 정한 기간 동안의 구조화된 미술 활동들이 마무리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전에 있던 그림 검사, 사후 그림 검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1회기부터 관찰된 영유아의 행동, 작품의 양상을 분석하여 영유아에게 나타난 변화를 기술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진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반성적인 평가를 기록합니다. 주변의 상담 전문가나 미술치료 전문가 등의 자문이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미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자 접근의 실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만화 그리기, 동굴화법, 콜라주 하기, 테두리법, 스타터 시트 이용하기, 감정 그림, 나나 그리기, 풀물감 그림, 신체 못뜨기, 과자집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만화 그리기입니다. 종이를 6등분하여 한 칸에 한 번씩 상담자와 아동이 번갈아 가면서 만화를 그리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면에 직면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실시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동굴화법입니다. 종이에 동굴을 그려주고 무엇이 보이는가를 물어보고 자신이 본 것을 그려넣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동굴이라는 무의식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아동의 내면을 표현하게 합니다. 책 324페이지 그림 11-1을 보면 동굴에 사는 거미와 뱀, 저희 PPT에도 나와 있죠. 라는 그림은 뱀이 길게 다리를 만들어서 작은 곤충이 건너게 도와주고 있다. 거미줄에 잡히지 않게 작은 곤충들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유아가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콜라주 하기입니다. 여러 종류의 잡지나 종이를 제시하여 꾸미는 기법인데 잡지는 다양한 그림이 제시되도록 여러 종류가 제시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콜라주를 한 후에 아이가 꾸민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아이에게 의미하는 것을 찾아보고 은유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보이는 그림이 콜라주 기법으로 유아가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테두리법, 동그라미 기법입니다. 테두리 선을 미리 그려주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심리적으로 허약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선을 그려주고 그 안에 가족 전체를 그리게 한다든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을 그리도록 하여 가족 안에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타터 시트 이용하기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저항감이 있거나 수줍음이 많은 경우에 그림 그리기를 자극하여 내담자로부터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그린다면 그림의 시작점으로 가족의 사진 중 얼굴을 오려 붙이고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그림 그리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색채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연관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색깔이 생각나니? 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정서와 색을 연관지어 종이에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날그날의 감정 차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PPT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색과 연관 지은 감정 차트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분홍색은 놀 때 기쁜 색깔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진한 분홍색은 엄마 가게에
안 나갈 때 아름다운 색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중간에는 노란색은 민서가 놀릴 때, 나쁠 때, 그 옆에 파란색, 보랏빛 나는 파란색은 화가 매우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느낌을 색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나나 그리기입니다. 끄적거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숨어있는 이미지를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나나에서 이미지를 찾아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물속에서 놀고 있는 2마리 물고기로 2마리 물고기는 물속에서 먹이를 찾으러 먼 바다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하면서 나나를 그렸습니다. 8번째는 풀무감 그리기입니다. 퇴행을 일으킬 수 있는 감각적 미술활동으로 경계심이 많거나 불안한 아동, 결벽증이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아동은 초기에 이런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시행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풀물감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물풀에 물감을 섞거나 물풀에 화장지를 섞기도 하고 옥수수, 밀가루와 물감을 섞기도 합니다. 9번째는 신체 본뜨기입니다. 자아 개념의 시작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를 그림으로써 신체 이미지로부터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의 신체와 같은 크기로 본을 떠준 후에 스스로 장식하게 한다든지 손가락 그림을 본뜬 후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표현하게 합니다. 신체 본뜨기 사진 왼쪽 아래에 보면 남자친구 그림은 야호 하는 아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친구는 반갑게 인사해요.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어요 라고 친구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자집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과자를 이용하여 집을 만들어 봅니다. 글루건을 이용해 과자를 붙여서 집을 구성하고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집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나 경험을 나눕니다. 요즘은 글루건도 사용하지만 초콜릿을 녹여서 아이들이 과자집을 만들고 후에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2번째는 게임 놀이를 활용한 상담적 접근입니다. 게임 놀이는 저항감 없이 영유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형식과 규칙이 있는 게임 놀이의 치료적 효과를 활용하여 영유아 상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놀이는 규칙이 있고 행동의 범위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경쟁을 즐기면서도 자발적으로 자기 통제를 하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며 놀이로서 승패를 경험함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승패에 대한 도전에 비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할 수 있고 팀 게임이 될 때는 집단 동맹을 맺으며 소속감과 협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며 자기 통제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은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유아와 게임을 하는 동안 영유아의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인지 능력, 도덕성 등의 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어 진단의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게임을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좌절, 기쁨, 승리, 실패 등의 순간에서 영유아들에게 교사, 부모, 상담자들은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임의 유형에 따른 기대 효과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 게임, 두 번째는 소근육 활용 게임, 세 번째는 전략 게임, 네 번째는 찬스 게임입니다. 신체 활동 게임을 살펴보면 아이들하고 배드민턴 친다거나 라켓놀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대근육을 조절할 수 있고 신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충동성과 과잉 행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은 신체 활동 게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소근육 활용 게임입니다. 젠가, 저렇게 축구, 긴 막대기를 이용한 원숭이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자아 강도, 좌절에 대한 인내, 충동 조절, 불안감, 경쟁심, 긴장감 같은 그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기고 싶어하고 좌절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소근육 활용 게임을 통해서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전략 게임입니다. 인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부정적 감정과 경쟁심을 정당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승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동 상담이 필요한 영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이러한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아동들도 부정적 감정, 경쟁심 이러한 것들로 정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전략 게임을 친구와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해보면서 이러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찬스 게임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이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성인과 게임이 가능한 찬스 게임입니다. 이 찬스 게임을 통해서 사실 영유아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우연히 빚어진 찬스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때도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도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3세 친구들은 소근육 활용 게임으로 펭귄 얼음 깨기 이러한 것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략 게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불 그리고 할리갈리 이러한 것들은 만 4, 5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사실 할리갈리를 더하기 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한다면 그냥 같은 그림이 똑같은 게 하나하나 있으면 종치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게임, 같은 그림 찾기 게임 이러한 것들 굉장히 영유아들이 좋아하고 유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만 5세 친구들은 또 7교에 관련된 7교 놀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찬스 게임의 스머프 사다리 게임이나 그러한 것들도 유아들이 만 5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소근육 활용 게임으로 이제
알까기, 그러니까 바둑판과 바둑알을 놓으면서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알까기, 아이들이 소근육을 조절해서 할 수 있게 알까기 같은 것도 아이들 유아 시기에 흔히 이루어지는 보드게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일본 아동들도 이러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교구들이 원의 비치가 된다면 유아들이 훨씬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